이런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문제점에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차별적인 그래서 뭐 골목시상권 침해 문제도 있었지만 그거를 넘어서 그러다 보니 어떤 말씀하시는 인프라 스트럭처의 단단함을 구축하는 이런 데 좀 소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업 경영 방침 자체가 조금 예, 그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해서 뛰쳐나갔던 거고요. 근데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가 기본이 돼서 다른 서비스들이 다 파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사실은 수익이 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계열사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 기업의 뭐 무슨 문어발식 확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IT 서비스라는 건 계속해서 혁신적인 이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거는 스타트업들과의 합병이라든지 인수합병을 통해서 또 스타트업들이 커가는 또 하나의 경로입니다. 그걸 통해서 만드는 거고 이게 무슨 새로운 기업을 영입했다고 해서 M&A 했다고 해서 거기에 오너 개인의 지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회사가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문어발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카카오가 이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을 선점을 하면서 계속 회사를 늘렸지만 또 그거에 대한 일종의 반발도 불가피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뭐 골목 상권 침해라든지 특히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익은 많이 나지 않는데 그러한 또 혁신적인 서비스들은 또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해 당사자들하고 충돌을 해야 되는 그 전선에 카카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한 비판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카카오가 딱 처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방금 하신 말씀이 사실 온풀법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사태로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약간 무리한 연결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전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전기가 전국적으로 끊겼어요. 끊겼으면은 왜 화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끊길 정도로 이게 국지화시키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데 갑자기 왜 한전이 전기를 독점하느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 있거든요. 저는 이 논의의 연결은 사실은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고민을 해야 되고 요 문제는 요 문제대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를 비난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꺼내가지고 카카오에 대한 총체적인 이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이 화재라든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고 그리고 더 신속하게 시스템으로 이를 복구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원풀법 문제나 그다음에 독점의 문제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로 띄어서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고전적인 의미의 독점 개념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쟁 시장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용자들이 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독점화가 된 거지 지금 어떤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서비스의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의 가격을 생산자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든지 이런 개념의 것은 아니죠. 근데 하여튼 카카오가 이번 사건으로 가장 이제 욕을 먹다 보니까 이제 이 독점화 문제까지도 가서 쟁점이 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고 또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하는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께서는 이제 이번 사태가 온풀법까지 이어지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럼 의원께서는 그 온풀법 자체에 대해서는
그 온풀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입장이신지. 예, 저는 온풀법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등장하게 되는 배경들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할 때는 유럽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이제 MSA법, DSA법이라든지 디지털 서비스 액트하고 디지털 마켓 액트, DMA하고. 근데 이 유럽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들이 강화되고 그리고 또 법제화되는 이유는 사실은 몇 개 안 되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 특히 이 미국의 글로벌 사업자,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 유튜브, 뭐 아마존 이런 서비스 사업자들이 전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든지 그 서비스 사업자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입점해 있는 사업자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어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문제, 이 문제하고 우리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체 플랫폼 사업자도 있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하고 경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또 우후죽순처럼 계속 생겨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규제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다. 우리 자체의 시장에 맞는 규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플랫폼 사업자들도 키워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독점이라든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폐해도 줄여주면서 그 똑같은 규제 체계를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글로벌 사업자한테 적용 못하는 이 규제를 우리 사업자들한테만 적용하는 일종의 역차별이 벌어진다면 우리 플랫폼 사업자들 다 죽이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해외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국내 사업자들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규제의 틀을 수평적으로 평등하게 끌고 가줘야지 여기는 제대로 규제도 못하면서 국내 사업자들에 대해서만 칼끝을 들이댄다는 건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정할 때도 우리의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이 어디에 있느냐를 늘 생각하면서 저는 글로벌 사업자들을 견제하면서 우리 사업자들을 키워주고 또 우리 사업자들과 연관이 돼 있는 이 자영업자들이나 또 스타트업들이 같이 클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모님께서는 아까 온풀법 같이 어떤 법적 규제보다는 좀 더 자율적 규제. 저는 자율적 규제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 온풀법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왜 갑자기 이 규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근거가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방통위의 신고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이 무언가 나타났다든지 이걸 근거로 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 되게 너무 커졌어. 너희들은 좀 규제를 해야 돼. 이런 규제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규제는 반드시 그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그것이 명확해야만 규제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마련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